진료실에서 갱년기 상담을 하다 보면 수면 이야기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잠이 깊지 않아요? 새벽에 자꾸 깨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원인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나이 때문, 스트레스 때문, 살이 조금 붙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코골이가 함께 나오면 결론은 더 빨라지죠. 살이 찌면 코를 골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생긴다.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경 이행기, 그러니까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고 몸의 조절 시스템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그 한 문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자주 들어오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염분 섭취, 즉 짠맛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 염분 섭취가 많을수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고 특히 폐경 이행기 초반에 그 연관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러 수면무호흡증이 생긴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면 다원 검사로 확진한 진단 연구가 아니라 대규모 코호트에서 흔히 쓰는 위험도 평가로 고위험군이 되는 경향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습관을 점검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신호를 줍니다. 오늘 영상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을 끊어라 같은 음식 공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폐경 이행기에는 짠맛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절해야 수면과 호흡에 부담을 덜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전문가 시선으로 차분히 풀어드리는 행동 규정입니다. 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잠만 보고 숨을 놓칩니다.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수면이 흔들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열감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고 깨기도 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기도 하고 기분의 파도가 커져서 잠이 얕아지기도 하죠.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수면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자다가 숨이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아침에 입이 마르거나 목이 칼칼한 날이 늘지는 않았나요? 낮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커피가 늘지는 않았나요?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 수면 문제를 말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잠이 안 온다로만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히 누워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든 동안에도 몸은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 숨길이 좁아지면 뇌는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목 뒤쪽 숨길이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호흡이 약해지거나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몸은 미세한 각성을 일으켜 숨을 다시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본인은 기억나는 각성이 없어도 수면이 계속 잘게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잔 것 같아도 개운하지 않고 낮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수면 무호흡은 남자 문제라는 상식이 폐경기 여성에겐 함정이 됩니다. 수면 무호흡은 오랫동안 남성의 질환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남성에게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에게 드문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폐경 전후로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고 임상에서도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처럼 코골이, 숨머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 사람이 숨을 멈췄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냥 요즘 피곤해서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죠. 졸면, 잦은 각성, 아침 두통, 낮 동안의 피로, 무기력, 집중 저하 같은 증상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갱년기 변화와 겹치기 때문에 더 쉽게 묻힙니다. 그래서 저는 폐경 이행기 여성의 수면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의 수면 문제는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숨의 문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경이 바꾸는 건 기분만이 아니라 숨기를 버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폐경 이행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몸의 여러 조절 기능이 미세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체온 조절이 예민해지고 심박이 들쭉날쭉해지고 기분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수면 구조도 변할 수 있죠. 수면 무호흡과 연결해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코부터 목 뒤쪽까지의 숨길, 즉 상기도입니다. 잠이 들면 근육의 긴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원래 사람은 깨어있을 때 숨기를 버티는 힘이 더 강하고 잠이 들면 그 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폐경 이행기에는 호흡 조절의 안정성과
상기도 주변 조직의 버팀목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지방 분포 변화가 겹치기도 합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목이 답답해진 느낌, 턱 밑이 두꺼워진 느낌, 상체로 살이 몰리는 느낌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분포가 바뀌면 숨길에 걸리는 압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이 많이 쪘을 때만 수면무호흡이 온다는 생각은 폐경기에는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얹힙니다. 바로 짠맛입니다. 짠맛이 수면무호흡과 연결되는 방식은 목을 직접 막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소금이 기도를 막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 목에 달라붙어서 숨기를 막는 건 아닙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액과 세포 주변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물을 더 들고 있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몸통과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체액의 위쪽 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핵심은 누워있는 동안 목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 주변 조직이 조금이라도 부어오르거나 숨길 공간이 더 좁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잠든 동안 숨길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숨길은 공기가 지나는 복도입니다. 복도벽이 단단하면 괜찮지만 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복도 주변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 복도는 더 쉽게 좁아집니다. 폐경 이행기는 복도의 벽이 예민해지는 시기일 수 있고 짠맛은 그 주변의 물제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 요인이 겹치면 같은 조건에서도 숨길이 더 쉽게 좁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오늘 짜게 먹었으니 오늘 무호흡이 생긴다는 단순 공식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은 불리함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회복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확정적 예언이 아니라 위험의 방향을 바꾸는 조절입니다. 국내 코호트 연구가 던진 메시지, 폐경 이행기 초반, 짠맛이 상승 구간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42세에서 52세의 폐경 전 여성 2,572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로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의 결론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폐경 단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수면 무호흡 위험과 연관될 수 있고 여기에 염분 섭취가 높은 습관이 더해지면 그 위험이 더 커지는 방향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연구에서는 폐경 이행기 초반에서 염분 섭취가 높은 여성에게서 연관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폐경을 이미 다 지나간 뒤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경이 확정되기 전 이행기 초반부터 몸의 조절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짠맛이 높은 습관이 붙어 있으면 위험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여기서 연구의 한계를 함께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수면 다원 검사로 진단을 확정한 연구가 아니라 위험도 평가로 고위험군이 되는 경향을 본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짜게 먹으니 무조건 수면 무호흡이다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행기이고 수면이 흔들리는데 짠맛이 강한 식습관이 있다면 수면 문제를 함께 점검할 이유가 생긴다는 결론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는 말이 의외로 자주 틀리는 이유. 여기부터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짠맛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세요. 저는 소금 더 안 쳐요. 라면도 자주 안 먹어요. 집밥 위주예요. 그런데도 나트륨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짠맛은 소금통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식사는 구조적으로 국물 장류 반찬이라는 축이 강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한 그릇 다 먹지 않아도 국물 몇 숟가락이 매일 누적되면 간이 쌓입니다. 김치나 절임류가 빠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일정한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집에서 끓인 음식이어도 된장과 간장,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면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행기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맛의 방향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단맛이 땡겼는데 요즘은 짭짤한 게 땡긴다. 예전에는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 요즘은 잠이 불편하니 늦게 출출해서 뭔가를 더 먹는다.
이럴 때 선택되는 음식은 대체로 간이 세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혀가 예민해지고 피곤하면 자극적인 맛이 더 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짠맛을 하루 총량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면과 호흡을 같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녁 이후에 짠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괜찮다가 밤에 유독 코골이가 심해지는 느낌, 밤에 숨이 답답한 느낌, 아침에 붓는 느낌이 같이 있다면 저녁 식사에 간을 한번 의심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갱년기 피로로만 분류되는 사람들의 공통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그냥 피곤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조금만 더 이어가면 이런 디테일이 같이 나옵니다.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다. 이유 없이 새벽에 깨는 횟수가 늘었다. 낮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긴다. 예전보다 커피가 늘었다. 혈압이 전보다 들쭉날쭉하다. 이 흐름은 폐경 이행기에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숨에 문제가 빠지면 해결책이 계속 엇나간다는 겁니다. 커피로 버티고 늦게까지 버티다 보니 밤에 더 잠이 안 오고 그걸 달래려고 또 무언가를 먹게 되고 그 음식이 짠맛 위주면 체액 조절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날이 무겁죠? 이렇게 수면과 생활 습관이 서로 발목을 잡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폐경기 수면 관리에 나트륨을 같이 올려놓으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폐경 이행기 여성이라면 수면을 지키기 위한 전략 안에 짠맛 조절을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조절은 극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 전환이어야 합니다. 저는 짠맛을 줄이려는 분들에게 목표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편입니다. 완벽한 저염이 아니라 저녁 이후 짠맛의 굵은 줄을 하나만 가늘게 만들자. 대부분의 사람은 짠맛이 들어오는 길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굵은 줄이 있습니다. 국물 습관, 장류로 강하게 맞춘 간, 야식의 자극적인 메뉴, 외식이 잦아지는 패턴. 그중 하나만 바뀌어도 체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트륨 공고량 이야기가 나오면 숫자가 부담스럽죠? 미국 심장협회는 나트륨을 하루 2300mg 이하, 가능하다면 1500mg 이하를 목표로 제시합니다. FDA도 미국 식생활 지침을 바탕으로 성인의 나트륨을 2300mg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수치는 나라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트륨이 쉽게 높아진다는 감각을 주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보다 이 질문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내 짠맛은 언제 가장 강해지나요? 폐경 이행기 수면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주제에서는 이 언제가 핵심입니다. 폐경 이행기에는 저녁 짠맛이 특히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녁일까요? 첫째, 밤은 우리 몸이 회복을 위해 긴장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짠맛이 높아져 체액을 더 붙잡고 있으면 누워있는 동안 체액 이동이 일어나면서 숨길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밤에는 대체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낮 동안 몸이 움직이며 체액이 분산되던 흐름이 밤에는 정체되기 쉽습니다. 셋째, 폐경 이행기 자체가 수면 구조를 얕게 만들 수 있는데 수면이 얕아질수록 작은 호흡 문제에도 각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흔들림도 깊은 잠으로 덮이지 않고 표면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짠맛이라도 점심에 섭취될 때와 저녁에 섭취될 때의 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경 이행기 수면을 다룰 때는 저녁의 간을 점검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짠맛 조절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짠맛 조절을 참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참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은 폭발하고 그 다음엔 죄책감이 남고 결국 나는 안 대로 끝나죠. 짠맛 조절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의 형태에서 짠맛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자리를 하나 찾고 그 자리를 조금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물의 비중이 크다면 국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물의 역할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을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물을 다 먹는 습관을 건더기 위주로 하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죠.
그 변화만으로도 나트륨과 체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장류로 간에 맞추는 습관이 있다면 간장의 양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기보다 향신과 산미, 식감으로 맛의 중심을 옮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요리 팁을 나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짠맛이 아니어도 맛이 성립하게 만드는 방향이 결국 성공률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폐경 이행기 분들 중에는 싱겁게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 습관일 때도 있고 실제로 식사 만족감이 떨어져 섭취량이 불안정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싱겁게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짜게, 더 꾸준히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너무 낮은 염분도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짠맛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극단으로 가세요. 그럼 소금은 완전 금지인가요?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저염 시기는 오히려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자극하고 교감신경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런 극단에 도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많이 줄일수록 무조건 좋다는 단순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염분 조절을 할 때 어지럼, 탈수감, 근육 경련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강하게 줄이기보다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도 내 몸의 반응을 보며 가야 합니다. 내가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하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짠맛을 조절하는 건 어디까지나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신호가 있다면 생활습관만으로 버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고 말해준다. 코골이가 커졌고 중간중간 숨을 몰아쉬는 느낌이 있다. 아침에 심한 두통이 잤다. 낮에 졸림이 강해서 회의 중, TV 보다가 혹은 운전 중에 눈이 감긴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갱년기라 그렇겠지로 넘기지 말고 수면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성은 전형적인 코골이 양상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로와 수면질 저하를 너무 쉽게 기분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생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건 불안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저는 건강 콘텐츠에서 공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경고는 필요합니다. 폐경 이행기에 수면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단순히 피곤하다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낮에 피로가 커지고 피로가 커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체중과 혈압, 혈당 조절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수면이 흔들립니다.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가 시작점인지가 점점 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라 어쩔 수 없다로 묶어버리면 손에 잡히는 조절점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짠맛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조절점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폐경이라는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흐름 위에 얹히는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는 그 바꿀 수 있는 조절점 중 하나로 염분 섭취를 분명히 지목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폐경 이행기에는 수면 무호흡 위험이 달라질 수 있고 그때 염분 섭취가 높은 습관이 겹치면 위험이 더 커지는 방향이 관찰됩니다. 특히 이행기 초반에 그 연관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수면을 흔드는 요인 중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오늘 밤부터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점검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내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 저녁 식사의 간이 조금씩 세졌는지, 곡물과 반찬의 짠맛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는지, 야식이 짠맛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영상 끝에서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면을 망치는 건 정말 잠 문제일까요? 아니면 숨 문제일까요? 폐경 이행기에는 이 구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이 얕아지고 피곤해질 때 우리는 보통 커피를 늘리거나 운동을 줄이거나 밤에 간식을 찾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오히려 수면 부호흡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겹치면 문제는 더 오래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과 이어서 폐경기 여성의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 피로, 불면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까지 가야 하는 경우와 생활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를 헷갈리지 않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찾느라 헤매지 않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갱년기라서 그렇겠지로 넘기지 않도록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수면은 참고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야 덜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저녁 식사가 짜졌다고 느끼시나요? 네, 아니요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 답이 모이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시청자 패턴에 맞춘 조절법을 더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폐경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폐경 위에 올라탄 위험은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